네, 오늘은 이제 전기적 열의 일당량 측정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두 가지 실험을 할 거예요. 두 가지 실험. 첫 번째는 밀당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당량을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공식이 유도가 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인지 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먼저 물당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의 비거를 준비해 줍니다. 비거 안에는 물을 넣었고요. 그 물의 무게가 M1 하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번 실험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50g짜리를 사용할 거예요. 50ml, 50g짜리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도 50g짜리 사용할 겁니다. 첫 번째 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온이에요. 상온일 때가 우리가 T1 온도로 우리가 정해줄 겁니다. 두 번째 물은 증기 발생기를 이용해서 끓여줄 거예요. 끓였을 때 온도는 40에서 60도. 이 온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온의 온도보다 좀 더 높은 온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에서 60도 정도의 물로 끓여주고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먼저 열량계에다가 그 각각 비커에 동일한 무게 물이 있어요. 여기도 50g, 여기도 50g 물이 있는데 하나는 상온이고 하나는 좀 끓인 물이에요. 온도가 다르죠. 그 상태에서 열량계가 있을 거예요. 열량계. 이거 열어보시면 뭔가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이제 각각의 이제 뭔가 플러그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어떤 거에 연결되나 보았더니 이렇게 여기 각각의 이제 선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열 에너지가 생성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넣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부분을 흔들면서 우리가 섞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량계의 크기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g 물을 준비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두 번째에다 이제 물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두 번째 물을 넣으면은 그때 뭔가 좀 끓은 물이겠죠? 이 물이 열량계랑 만나면서 온도가 조금 떨어질 거예요. 떨어진 상태의 온도를 우리가 T2라고 정의합니다. T2. 질량은 M2일 거고 T2. 그 상태에서 섞어주면 열량계가 이제 열적 안정화 상태를 이루면서 T2의 온도가 정해질 거고요. 그 상태에서 M1에 물을 넣으면서 이제 첫 번째 상태에 물을 넣으면서 섞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상온의 물 같은 경우는 T1 온도에서 T3로 변한 거고요. 열량계 안에 있었던 물, 이제 2번의 물은 T2에서 T3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열량의 변화가 그 상태로 보면은 첫 번째 물과 열량계랑 두 번째 물이 가지고 있는 열량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열량이라고 하는 값은 어떤 물체의 기본적인 무게랑 비열, 온도 변화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물의 무게, 그리고 비열, 그리고 온도 변화. T3의 온도가 더 높겠죠? 왜냐면 상온이니까. T3의 온도에서 T1으로 변화되었다. M2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물 같은 경우는 열량계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열량계가 1번의 물에 의해서 변화되는 열량, 즉 물당량의 값이 더해진 무게의 값에 비열, 온도 변화를 나타내면 우리가 물당량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선 내용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하시면 각각의 온도 변화는 우리가 온도계를 통해서 온도 변화값 알아볼 수 있고요. 물의 무게는 우리가 50g, 50g 정해줬으니까 물당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실험 간단하게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당량을 구할 거예요. 일당량이라는 값은 여기서 이 J의 값인데 어떠한 물체의 일을 하는 값이 무엇이냐라고 나타냈을 때 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열량의 값에다가 이제 열의 일당량 값을 곱해준 거 그러면 1이 되고요. 전기적인 상태에서는 전력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전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1이 됩니다. 근데 이 전력이라는 값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값 거기다 시간을 곱한 값이 1이 될 거예요. 두 개 동일한 1이니까 같다라고 하면 일당량 열의 일당량의 값은 이렇게 구해지고요. 열량은 어떤 물체의 무게의 비열, 온도 변화를 곱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를 일당량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열의 일당량의 값이 기억하기로는 4.2로 생각하는데 이 값이 4.2랑 동일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표시되어 있는 전압값, 전류값, 파워 서플라이라는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를 인가시켜 줄 수 있는 장비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게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 게 온도죠.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주어지는 시간은 저희가 핸드폰으로 측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 측정할 거고 물체의 기본적인 물의 질량 우리가 넣어준 물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또 물당량에서 저희가 이제 열량계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열량계도 이제 열 용량이 생길 거니까 그만큼의 물의 질량을 더해주니까 근데 이 값은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비열, 온도 변화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전기적 열의 일당량 측정에 대한 실험을 여러분들이랑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자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실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물당량 측정에 대한 실험을 첫 번째 할 거예요. 물당량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는 전기적 열의 일당량 측정을 할 겁니다. 총 두 가지 실험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물당량 측정 실험, 두 번째는 전기적 열의 일당량 측정 실험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앞선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간단히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이 열량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열량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전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입력 신호를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온도계를 넣어서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거 열었을 때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물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열량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물을 이용해서 물당량도 측정하고 그리고 일당량도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물을 이제 이 컵 안에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있는 실질적으로 이게 다 열량계니까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반해주면서 물당량으로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열량계가 가지고 있는 열용량 그러니까 열용량을
영용량만큼의 이제 물의 질량을 우리가 물당량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 물당량을 구하는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입력시켜서 전기 에너지에 따른 열 에너지의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모두 다 이 열량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열량계의 연용량만큼의 연용량을 가진 물의 질량을 우리가 알아보는 실험, 첫 번째 물당량 실험을 할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적용시켰을 때 전기적 입력에 따른 열 에너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열의 일당량을 구하는 실험을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연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열량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증기발생기가 있습니다. 증기발생기는 이제 뜨거운 물을 끓여주기 위한 이제 상태를 이렇게 전원을 올리면 이제 온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온도, 저희는 이제 40도에서 45도 정도로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이 떨어진 열량 체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0도 정도로 제가 지금 온도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 물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빈 비커 정도 하나 정도 있으면 이제 이 물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사용한 다음에 이제 버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빈 비커 정도 하나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를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고요. 그 온도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열량계 안에 있는 온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계가 되게 중요한데 가끔 보면 이 온도계의 편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편차가 어떤 거에 크게 좌지우지하냐면 물당량에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물당량의 0.1도 차이의 온도에 따라서 물당량의 값이 엄청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당량 실험할 때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전기 에너지를 입력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에너지 파워를 켰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볼트로 인가를 시켜줄 것이냐, 이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지금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뜨지 않지만 이제 여기에 우리가 꼽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표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열량계 우리 원래 10V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강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열량계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DC 6V가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 열량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5V까지 이용해서 사용할 거고요. 이 5V에 의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이 도선이 이제 각각 가열되면서 그것에 대한 열 에너지가 발생된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실험 모션 간단히 보여드리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모션도 간단히 보여드리고 실험을 직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간단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히 시연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증기발생기로 끓인 물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온의 물을 하나 준비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끓인 물을 먼저 부어주고요. 끓인 물을 먼저 부어주고, 그리고 열량계 교반할 수 있는 모션을 이용해서 교반을 시켜줍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뚜껑이 열려 있으면 상온에 있는 공기와 쉽게 접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좀 세게 흔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들쓱 이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뚜껑은 꽉 닫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닫아주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흔들어줘야 이제 정확한 온도의 상태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닫았을 때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 이게 빼기가 힘듭니다.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빼서 다음에 있는 물을 여기다 넣고, 이때 이 물을 넣을 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열량이랑
여기 안에 물이 있었던 물이랑 그리고 이 열량계가 가지고 있는 그때 열량이랑 에 대한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당량을 구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여기도 넣어주고 뚜껑을 닫은 후에 닫았다고 할게요. 다음 실험할 때 또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닫은 후에 이제 온도계는 어떻게 넣었냐면은 이 온도계를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넣어주면 이때 온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반하면은 온도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 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물당량을 구하고 이렇게 뚜껑을 닫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꽂아줄 거예요. 꽂아준 상태에서 또 온도 변화 확인하시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를 켜서 근데 이제 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소요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거 하나 정도 준비하셔서 실험할 때 핸드폰 준비하셔서 시간과 동시에 전압을 켜줘서 이 전기적 에너지에 따른 온도 변화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 실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와 있었던 전기적 열의 일당량 우리 얼마라고 했죠? 4.2 줄 퍼 칼로리의 값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재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물당량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용량까지 열의 일당량까지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물당량 측정하는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당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0.1도 단위라고 하더라도 그 값이 엄청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이제 뭐 최대한 이제 한 번의 실험에 이제 물당량을 동일하게 구하기 위해서 열량계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의 열량계에다가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물당량을 구하는 값이 이제 오차가 너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아무리 이제 저희가 원하는 온도의 물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열량계 안에 있는 이제 뭐 열량계 열평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뜨거운 물 넣었을 때 얼마나 또 기다려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제가 열량계 두 개를 준비했고요. 최대한 이제 한번 이 실험을 하는데도 이제 또 열량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당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실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0.1도 단위에서도 되게 큰 차이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동일한 상태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유의해서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열량계에다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0에서 45도 정도 끓인 물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 물을 먼저 열량계에 붓고 그리고 열평형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때 온도를 재는 게 T2의 온도였죠. 그리고 상온의 물을 이제 또 넣고 이제 T3의 온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열량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물당량을 기울이는 실험이었는데 하기에 앞서서 먼저 끓인 물을 제가 한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동일하게 비커에다가 50g씩 50ml씩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한 50ml씩 담았고요. 네, 이제 각각 물을 열량계에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열량계 뚜껑을 꽉 닫아줍니다.
닫아준 다음에 각각의 온도계를 넣고 저어줍니다. 저어줄게요. 주기에 살짝 온도 차이가 나는데요. 실험을 하다 보면 온도에 이게 0.1도 단위에도 되게 민감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온도 차이가 좀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실험의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레포트를 쓰실 때 유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평형 상태로 이제 접어들기 위해서 온도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저어주면서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때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36.3도이고요. 하늘 온도는 37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는 36.3도, 하나는 37도. 이게 T2의 온도겠죠. T2의 온도 준비를 하고 제가 물을 상온의 물을 또 50g씩 담아줍니다.
제가 아까 36.3도, 37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온도는 제 원이 되게 커서 35.9도로 하겠습니다. 35.9도. 그 사이에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35.8도와 36.5도로 하고 빨리 해주고요. 열어서 상온 온도를 넣겠죠? 상온 온도. 상온은 25.1도고요. 상온물을 넣어주고 넣어준 다음에 한번 아까 상온의 온도는 25.1도 둘 다 동일했고요. 네. 첫 번째 거는 30.3도, 30.3도, T3가 30.3도고요.
번째 거는 30.9도입니다. 30.9도. 30.9도. 그리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의 질량은 50g이었으니까 50 M1이 50 곱하기 T3가 30.3도 빼기 T1은 25.1도였고요. 그리고 밑에 T2는 35.8도 빼기 30.3도 빼기 50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절대값을 붙이면 2.73 반올림에서 2.73g이 나옵니다. 두 번째 거는 50 곱하기 T2의 T3의 온도가 30.9도였죠. 빼기 25.1도 그리고 T2의 온도는 36.5도 빼기 30.9도 빼기 50은 아까 온도 차이가 대략 이제 30 지금 현재 우선 물당량은 1.79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T1은 이제 25.1도로 동일했는데 T2랑 T3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T2가 35.8도 그리고 T3가 30.3도였고요. 그리고 T2는 36.5도에서 30.9도였습니다. 이게 T2의 온도랑 T3의 온도가 이제 온도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열량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온도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 때문에 이제 온도가 이제 0.1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는데 그 값에 따라서 물당량이 2.73g이 되기도 하고 1.79g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열량계를 동일한 걸로 이제 실험을 또 하다 보면은 그 차이 편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서 뭐 이제 갑자기 7도가 될 수도 있고 8도가 될 수도 있고 9도가 될 수도 이제 한 7g 될 수도 있고 8g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실험을 하는 저 입장에서도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우선은 이제 두 가지 구한 거에 대한 평균값으로 우리가 물당량을 생각하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3g 더하기 1.79g을 하면 4.52g에다가 나누기 2를 하면요 2.26g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6g이 우리가 구한 물당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당량 구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당량은 이제 저희 이제 열의 에너지가 이제 1의 값으로 또 전기 에너지가 1의 값으로 측정될 때 그러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열의 일당량을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그 열의 일당량에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우선 전압이랑 전류 그리고 소요 시간 그리고 물의 비열 그리고 물의 질량 그리고 물의 이제 물당량 그리고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당량을 구해볼 수 있었어요. 그건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실험에서는 전압을 10V라고 이제 설정했었는데 우리 보고 있는 이제 이 열량계 같은 경우는 이게 DC 이제 6V까지가 이제 이게 이제 최대 걸어줄 수 있는 전압이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5V의 전압을 걸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5V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전류는 이제 전압 5V일 때 전류를 제가 확인했을 때 1.6A 정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류 1.6A 그리고 소요 시간은 우리가 30초에 한 번씩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총 2분까지 측정을 해볼 거고요. 그에 따라 변화되는
온도의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 열의 일당량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온도는 확인했을 때 26.5도고요. 30초 단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지금 마지막 했을 때 대략 이제 28.2도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결과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물당량 구하기 위해서 열량계 2개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었죠. 근데 각각의 이제 물의 질량은 동일했습니다. 첫 번째 50g, 50g 동일했고요. 끓인 물도 50g, 50g 준비해 줬었는데 상온은 25.1도로 동일했어요. 하지만 이제 끓인 물을 실질적으로 열량계에 넣고 이제 열평형 상태까지 잘 교반을 해준 다음에 쟀을 때 온도는 조금 상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당량이 다르게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계산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량, M1의 질량이죠. 이땐 상온의 물입니다. 상온의 물의 질량은 50g이에요. 거기다 곱하기 T3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종 평형 상태 온도니까 30.3도 빼기 이제 T1은 이제 상온의 물의 이제 상온의 온도죠. 그럼 25.1도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 T2는 이제 끓인 물을 교반했을 때 이제 열평 상태가 됐을 때 온도니까 35.8도 빼기 T3 30.3도 여기 빼기 50g을 해주면 2.72727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물당량에다가 소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2.73g이라고 적어줬고요. 여기서는 절대값을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50g에다가 곱하기 마찬가지로 T3 온도는 30.9도입니다. 30.9도 빼기 25.1도였고요. 그리고 36.5도에서 30.9도로 빼준 값에다 마지막 50g 했을 때 1.78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79 소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1.79g이 나왔었고요.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 2.73 더하기 1.79
나누기 평균 값으로 해서 2.26g이 나왔었어요. 2.26g으로 제가 물당량을 계산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일당량 측정 어떻게 썼죠? 전기에너지, 여기 앞에 잠깐 보죠. 이제 파워 서플라이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이렇게 물당량 이제 열량계에다 넣어서 온도 측정하는 거 우리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요 시간을 30초, 60초, 90초, 120초 이렇게 총 30초 단위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때 전압은 5V 그리고 전류는 1.6V 정도 되는 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는 1.6V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1.6으로 적었습니다. 그 값이었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는 처음에 온도가 26.5도였어요. 26.5도였고 우리 물의 질량은 제가 125g을 넣었었고 물당량은 2.26g이었죠. 2.26g. 그리고 온도는 처음 30초 됐을 때 온도가 27도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60초일 때는 27.4도 그리고 90초일 때는 27.8도 120초일 때는 28.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온도 변화는 각각 0.5도, 0.9도, 1.3도, 1.7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일당량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압이랑 전류는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 1.6 곱하기 5 곱하기 소요 시간은 우리 30초 했을 때 비열은 우리가 물의 비열은 1이기 때문에 1 따로 곱해주지 않아도 되겠죠. 기본적인 물의 질량은 125g에다가 2.26g을 더한 상태였고요. 곱하기 온도 변화는 0.5도 났었습니다. 잠시만요. 0.5도 났을 때 처음 이제 일당량은 3.77이니까 3.77 이 줄이죠. 이제 줄 퍼 칼로리. 그리고 두 번째는 전압이 전류가 1.6에다가 전압 5V 곱하기 60초 일 때 125g에다가 2.26g 곱하기 0.9 이때는 4.1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에다가 곱하기 5 90초 125.26 1.3 4.3이 나왔고요. 35 1.6 5 120 125 1.26 4.44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균은 3.797 9였나요? 7이었나요? 3.77 더하기 4.19 더하기 4.35 4 4개니까 나눠주면 4.19 정도 나옵니다. 우리 4.2 이온 값이랑 거의 유사한 상태로 나오게 됐어요. 물당량은 차이 값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온도 차이가 되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온도 차이에 대해서 크게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왜냐면 질량은 동일하니까. 근데 이 온도 차이가 0.1도 나는 거에 따라서 물당량 값이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엄청 작아질 수도 있어요. 보시면 T2의 온도가 35.8에서 30.3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차이가 대략적으로 5.5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 36.5도에서 30.9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차이 나죠? 5.6도 정도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0.1도 정도 차이 나고, 그리고 이 값에서도 이제 이 값에서 이 값으로 빼주는 것도 이제 대략적으로 뭐 한 이제 보시면 차이가 조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의 차이에 의해서, 그 온도 차이의 값에 의해서 2.73g이 되기도 하고 1.79g이 되기도 했어요. 뭐 차이가 이제 좀 더 나면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당량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론값이랑 이제 유사한 값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선 내용들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결과를부터 쓰셔야 되니까 이 각각의 값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값들 확인하셔서 결과를부터 잘 작성하시기 바라고요. 이 결과 값들 다시 한번 보셔서 이론값까지 확인하는 걸로 밑에 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결과를부터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전기적 열의 일당량 측정을 해보는 실험을 해봤었는데 되게 변수가 많은 실험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다루는 실험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열량기를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열량계에 우리가 아무리 이제 열평형 상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여기 안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교반해줄 때 이제 너무 세게 하다 보면은 이 교반에 있는 이 고리 때문에 고리에 이제 고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과 부딪혀서 온도가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열평형 상태가 뒤죽박죽으로 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증기 발생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열을 끓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값에 보존되는 값이 실질적으로 다른 비이커에 넣었을 때 또 온도의 차이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온도계에서 표시하는 온도계의 값이 1번 온도계와 2번 온도계가 조금씩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값이 조금씩 차이 날 수 있는 실험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비슷한 전기적 열의 일당량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 말은 즉슨 전기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잘 구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험이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전기적 열의 일당량을 구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이 실험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서 이제 결과부터 작성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전기적 열의 일당량 뿐만 아니고 앞선 실험들 있잖아요. 비주 공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의 비중 측정했었고, 그리고 이제 선 팽창 개수 확인해보는 실험했었고요. 그리고 전기적 열의 일당량 측정까지 다양한 실험 해봤었는데 그 실험에 대한 내용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전반고사 아마 보일 것 같은데 실험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오셔서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하는 내용들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직접 해보지 않다 보니까 직접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는 이제 좋은 소식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대면 비대면 같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방역 수칙을 이제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직접적으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감사합니다.